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하 전 수석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떨린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해양수도라는 비전과 불경 경제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의 성장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AI 혁신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불경의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 전 수석 출마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가라고 해서 왔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AI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골든타임이 뭐 3년이든 얘기했는데 그 골든타임이 뭐 벌써 끝난 겁니까? 재보궐에 발사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번 하 전 수석의 출마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 구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 전 수석에 대해선 국정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왔다고 비난했고 한 전 대표를 향해선 가짜 토박이 행세를 하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갑자기 북구 주민이라고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진정한 북구 주민이 될 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가짜 북구 주민. 개혁신당도 북구갑 보궐선거에 후보를 검토하겠다며 하 전 수석 출마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제 오늘 부산 북갑도 잠깐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울산은 뭐 어쨌든 이제 그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북갑 쪽은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자료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구포역에 하정우 수석이 내려왔거든요. 하정우 수석이 이제 내려왔는데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영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으로 하정우 수석이 민주당에서 영입 인재 2호로 인재 영입식을 받고 나서 바로 부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거든요. 요거 영상 보고 와서 그러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생산적으로 한번 좀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좋습니다. 같이. 건강 챙기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좀 그래 더 해요. 좀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짰다가 인일 박스. 피부도 먹고. 파이팅! 네, 그렇죠. 네. 건강하세요. 딱 남의 잔치집 가서 주인공 놔두고 자기가 주인공이냐 저런 모습 아닙니까? 저게 왜 찾아가요? 아니 찾아갔는데 원래 선거운동하는데 우연의 일치로 만났는데 이건 알 수 없죠. 우연의 일치 아니래요.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굳이 거길로 갔다고 합니다. 하정우 온대? 그럼 내가 가겠어. 야, 그런 취재력이 대단하십니다, 황 의원님. 아니 오늘 아마 이제 구포역에 내렸을 때는 뭐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고 저기가 이제 구포시장인데요. 상인들이 뭐 파장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도 하정우 온다니까 안 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정말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이제 한모 씨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해서 두 사람이 조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꽤는 좀 있는 행동이죠. 예. 하정우 요새 부산 온다 하니까 쫙 나타나서 악수하면서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인데 원래 일정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 또는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뭐 우연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재밌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도둑 정치는 진짜 잘한다. 늘 그래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등에 올라타는 호가호의식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또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또 등에서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풍향계는 정말 잘 작동하는 거 아닌가. 도둑 정치 정말 잘한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해보자, 실감 난다. 뭐 생산적으로 해보자.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건강 챙겨라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 가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배인 양 어깨 툭툭 치고 저 뭐하는 저게 다 파란색들인데 뭐 하는 거야? 다 파란색들. 원래 근데 이제 지역 선거전을 하고 조직이 완벽하게 완비돼 있으면 사실 오늘 같은 날 한동훈 후보가 저 옆 근처도 못 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예, 솔직히 예. 근처도 못 오고 거기 있는 시의원 출마자들이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지는 못하는데 우리 하정우 후보 자체가 기업인이고 또 공직자로 생활했던 분이니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야. 항상 선의가 있고 또 나를 반겨주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 경쟁자라도 좀 따뜻하게 맞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옛날에 얼마나 잘난 척하고 다녔습니까? 나 강남 타워팰리스 살아요. 현대고 나왔어요. 네. 배우 이정재 씨와 친구예요. 친해요. 예. 이걸 자랑으로 살던 사람이 진짜. 그냥 당에서 제명당하고 부산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정우 수석이 기업가로서 그다음에 행정가로서는 좀 유명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새로 들어온 초년병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자세가 그래도 이제 좀 정치할 자세는 됐구나. 요새 좀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야. 예. 어찌됐든 너무 아름답게 지금 포장하고 앞으로는 좀 오늘 같은 그 어떤 애타는 마음 잊지 말고 예. 예. 우리 훌륭한 기업가 출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게 우리 기업가들이 정말 개척 정신으로 뭐 자원도 없고 그냥 머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대한민국 기업가 너무 까지 말고 제대로 경쟁자로서 예. 대우해 주시길. 예. 요새 보면 한동훈 후보가 너무 싸나운 말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검사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좀 저는 좀 오늘 같은 뭐 모습은 괜찮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해프닝 하나 이야기할까요? 예.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쭉 오니까 그 시장 통해서 국힘 지지자 또는 한동훈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너 서울에 살다가 여기 왜 왔어? 부산이 뭐 네가 와서 정치하는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요? 막 따지고 들었대요. 보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이 누구야라고 이렇게 보니까 국힘 지지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장면을 본 하정우 하정우 지지자들이 야 이놈아 그 말은 한동훈한테 해야 되지 왜 하정우한테 하고 있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정우를 깔려고 하니까 깔 게 없으니까 이제 나이 먹고 고향에 올라와서 정치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깜빡해버린 거죠. 한동훈이 오히려 아무 연고가 없는데 내려와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그 사람 바로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현장에 있던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예, 하정우 수석이 부산 출신이에요. 예. 얼마 전에 주소 거기로 옮긴 한동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좀 예.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전세 살면서 정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생각입니까? 아니 누가 봐도 최고의 주거지에다가 전세 살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찬물 마시고 속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정우 수석 엄청나게 또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드렸고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조작수사 국정특위 청문회 이제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종합청문회가 있었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까지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이제 열심히 또 달리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청문회 정리를 좀 해보고 특검에 가야 되는지 여부도 한번 우리 토론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이번에 사실은 국조특위가 많은 것들을 저는 이 정황들을 좀 찾아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뭐 너무 방대하니까 좀 네네네. 짧게 그냥 하면은 저는 이번 국조특위를 한번 총평하자라고 하면은 이 녹취록이 생각이 나요. 박상용 검사 그렇죠.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이재명이 주범되는 진술이 있어야 이것이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 1기 수사팀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에 대해서 무혐의였는데 2기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바뀌고 2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면서 강백신 검사를 필두로 해서 이것이 유죄가 돼서 기소가 되고 이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은 조사한 것 없이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100억대의 쌍방울 주가 부양 의혹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검찰에 전달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맞아요. 묵살해 버렸다는 것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국정원의 문건에서 사실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국정원에서도 초기에 이것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에서 이것을 신빙성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최재 감사원장과
또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필두로 해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너무나 크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검찰에도 없는 권한이 감사원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 감사원의 권한을 근거로 바탕으로 검찰에서는 우회 기소의 통로를 감사원이 열어줬구나라는 것을 전 국민 앞에서 생생히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다룰 게 많고 성과도 많은 그런 국조특위의 현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총평으로 역시 보고 부위원장님 하이라이트를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녹취록 이야기도 있고 남욱 그렇죠. 변호사 이야기도 있고. 이제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국민 앞에서 뭐 의도를 가지고 설명했던 아니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증언을 했던 결국 이제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으로 가야 하고 특검을 구성해서 저는 김성태 성방울 회장이 특검 가서 다 불겠다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이 본인이 거짓말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어저께 그 내용 때문에 김광림 형사도 통화하고 또 김성태가 했던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특검밖에 없다. 그럼 특검 빨리 추진해서 이 사건은 1부터 100까지 다시 수사를 다 해야 한다.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고백했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단 하나의 거짓도 진술한 적이 없다. 거짓 증언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검찰 수사 기록 자체가 다 조작 날조됐다고 이제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빨리 추진해라. 아마 이제 국정조사 특위도 이 정도 됐으면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시비비는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다시 한 번 더 특검을 통한 재판에서 이제 뭔가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150명 정도의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대통령 정적 죽이기, 이재명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사실들이 사실 차곡차곡 대장동 대북송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왔다. 요게 그냥 딱 진짜 한 줄 요약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나쁜 놈들. 예.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청도 관련한 보도가 대구 MBC에서 나왔어요. 스픽스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것도 영상을 보고 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예. 대구 참여연대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하수 청도 군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선거 시기를 고려해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검경은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사건을 치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는 6월 청도 군수 선거에 김하수 군수를 공천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겨레 20일 스픽스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측근 인사가 수천만 원을 받고 매관매직을 했고 행정망을 통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 20일 스픽스 등에 따르면 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먹어야 하는 처지입니까? 네, 아니 뭐 스픽스가 그래도 대한민국 한 2천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기성 언론에 스픽스가 딱 출연을 하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한번 또 이제 대표님 대신에 제가 또 강조를 한번 딱 해드리고 강조를 하니까 조금 좀 위상이 축소된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한데 어찌됐든 대구 참여연대가 이제 김하수 군수가 매간매직 3천만 원 뭐 받았다.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지역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대구 MBC 뉴스데스크에서 저 보도를 하고 오늘 아침 7시 뉴스에도 한 번 더 했는데 청도에서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드디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보도한 게 한 15건은 한 것 같은데 드디어 보도가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죠. 고연령층이 유튜브를 보고 이런 분들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지상파나 종편을 많이 보고 있는데 MBC에서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이게 완벽하게 공론화됐다고 해서 제가 약간 듣고는 기분은 뭐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예, 큰일 하셨어요, 그래도. 아니, 어쨌든 참여연대가 큰일을 한 것이고 이 문제에 이제 지역 시민단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라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정책 판단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이제 대구 참여연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이 사죄하고 김하수 군수의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자, 누가 보더라도 부정부패 그리고 조사받던 그 면장 출신이 풀었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 돈을 전달했던 사람은 잠적한 상태에서
긴급 체포를 2번이나 시도하는데 2번째도 또 실패했어요. 어디 절에 숨어 있다라고 해서 막 급습을 했는데 절에 없더라라고 해서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면 김부땡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죠.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지금 취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면 충격적인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공무원 벌벌벌 떠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대구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반드시 공천 철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정부 차원에서 왜 감찰과 조사를 하지 않느냐. 감사 당장 시작해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를 만한 사안들이 많고 실제로 제보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도 나서라. 그리고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자성, 언론 본연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일찍 잘 알고 있을 지역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청동군으로부터 상당액의 광고비 등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들은 이러한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 제대로 취재하고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와, 요 말은 제가 막 시원하게 이렇게 팍 와닿아서 시민한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 그래서 청도에서 저보고 요즘 보도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한테가 이제 나섰으니 정말로 정신 차리고 청도에서 범법자들은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많은 제보 저희들이 010-8596-0073 이렇게 이제 제보 전화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취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할 정말로 숨은 진실들 다 폭로해 나가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또 경북 영덕에서 현재 지금 공천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있었다라는 거 이미 이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건인데 당사자가 직접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일부 취재를 했고요. 내일은 정말로 경북 영덕에서도 아예 기자들한테 촌지를 30만 50만 원 주면서 나를 지지하라. 그리고 버스 태워가지고요.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작태를 경선 과정에서 벌였다라는 또 제보가 있어서 그 내용도 계속 취재해서 부정부패는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매간매직, 건건선거, 관건선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내용 가지고 계속 추적 취재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하GPT에서 북구의 하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입니다. 참 우리 하GPT 고향이 여기죠. 고향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지 말고 여기 있죠 그냥. 하정우 선생님 조금 잡았어야 되는데 언젠가 다시 하셔야겠죠.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킨 것만 하는 조직도 있고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있는데 부산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AI 담당 수석이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들고 왔어요. 부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자 20년 동안 저를 낳고 길러준 곳입니다. 부산이 길러준 덕분에 회사에서 청와대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쌓은 경험, 긍정적으로 다시 30년 만에 부산에 돌아가서 부산을 제2의 수도였던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자리, 첫 AI 수석으로서의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 2, 3동, 덕천 1, 2, 3동, 만덕 2, 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안에서 뛰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꽉 찬 49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실천을 찾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AI 플랜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양수도라는 비전과 불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플랜은 제도와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랜드마크와 상징 언어입니다. 해양수도 곱하기 피지컬 AI는 부산 대전안이라는 명쾌한 공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새롭게 출발하는 하정우, 예비, 정치, 툭툭 잘 성장해서. 네. 노미님께서 아구 꼬맹이 하정우도 무지하게 귀엽습니다 하셨고요. 이수경님이 어제 구포시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잘하겠더라고요. 하정우 파이팅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정우가 꼬맹이가 아니에요. 네. 77년생이고요. 49이라고 윤석열 나이로 얘기했지만 쉰입니다. 쉰. 그러니까 그도 어느덧 지천명의 나이가 된 그런 어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됐고, 사실은 국회에 하정우 수석보다 훨씬 어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이 국회의원이 많아요. 예. 자, 지금 보신 대로 하정우 전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로 어제 입당식을 치렀습니다. 아마도 하정우 수석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49 꽉 찬 나이로 내 고향 부산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평생 나고 자란 이들에게는 고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 어떤 의미지? 그러나 뭐 어떤 의미인지는 감은 잘 없는데 뭐 부산, 뭐 마산, 울산, 광주, 목포, 해남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야, 이 고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 고향 부산으로 갑니다. 이럴 때 약간 콧날이 시큰해지는 그런 느낌. 뭔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나는 내 고향 부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느낌. 잘 크고 성장해서 보따리 꽉꽉 채워가지고 고향에 가서 행님 누나 그리고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그 보따리 풀겠다 이제 이런 걸로 느껴지죠. 그동안 부산 그러면 노인과 바다 다 떠나고 청년들 하나도 없고 그런 굉장히 쓸쓸한 뭐 예전에는 제2의 도시 부산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양 도시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와 지금 뭐 부산시장 도전하고 있죠.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함께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동안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하정우 수석 취재하면서 저 사람 정치하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제 입당식에서 절절하게 발언하는 걸 들으면서 저렇게까지 간절히 정치를 원하고 있었는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하수석 어제 입당식 직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구포시장에 갔어요. 그 부산 북갑에 있는 아주 큰 시장이죠. 저도 여러 차례 그 선거 보도 할 때마다 르뽀 쓰러 갔던 데가 바로 이 구포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뭐 자갈치 시장, 구포시장 뭐 많잖아요. 대구의 서문시장처럼 선거 때면 기자들이 꼭 가서 민심 취재하는 지역이죠. 이번에도 아마 저희들이 구포시장 민심 투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지시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난 거예요. 하수석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영상인데요. 저희도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어떤 소리인지. 너무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들리셨을 텐데 취재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 확 끌어하는 거 여러분 그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저 장면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정우 수석 보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얼굴이 그야말로 그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하정우 수석을 더럭 끌어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하 수석이 한 전 대표한테 건강하셔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의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 생산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후진적 정치 행태 말고 생산적으로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뭐 좋은 말 다 나왔어요. 좋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고 한 전 대표가 어깨 툭툭 두드렸다고 하고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다라고 하니까 일이 많아서라면서 서로 웃으면서 답하고 각자 갈 길 돌아서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취재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훈훈한 모습 봤다라는 말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이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인사니까요. 진흙탕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취재하고 있는 현업 기자로서 정치권에 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책 없이 싸우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막말 막 늘어놓고 가짜뉴스 막 늘어놓고 뭐 그랬잖아 이렇게 프레임 짜서 비판하는 것에 그 낡은 정치 관행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염증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정우 수석이 되었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되었든 박민식 후보가 되었든 그 밖에 누가 되었든 간에 건설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정책으로 경쟁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식에 하정우 수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인재 영입되었는데요. 전은수 전 대변인의 육성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국민의 삶을 대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은수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고 당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소통의 최일선을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늘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 삶의 대전환점, 청와대 대변인단으로 합류해서는 국민의 아픔을 국정의 중심에 연결하며 소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브리핑룸의 마이크 뒤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숨결을 직접 듣고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신속하지만 치밀하게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실전형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국정의 맥을 짚어본 경험, 중앙정치의 정무적 흐름을 꿰뚫는 식견을 오롯이 민생 현장에 쏟아붓겠습니다. 네. 전은수 대변인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댓글창에 재밌네요. 아리아나님께서 생산적인 댓글창을 만듭시다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꼬꼬마 말씀하셔서 저도 우스개로 드린 말씀인데, 너무 귀여워요. 어릴 적 찍은 사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오해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경님께서 귀엽다는 말도 꼬꼬마라는 말도 좋은 의미로 한 거니까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 마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산적인, 건설적인 댓글창, 서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은수 대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사와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청와대 부대변인 거쳐서 대변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워킹맘이에요. 제가 사실 청와대 춘추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대변인단이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초폭주를 해요. 정말.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뭐 100여 개가 200여 개가 넘는 전체 춘추관 출입 기자가 몇 명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2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을 다 전화 응대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겪은 전은수라는 대변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아이 키우면서 그 대변인단은요 새벽 한 4시쯤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도록 이 전체 일을 대통령 일정 뭐 브리핑 이런 거 다 기자 뭐 이런 거 다 응대하느라 정말 힘들 텐데 일하는 여성으로서 또 아이 육아 돌봄하면서 정치 진짜 쉽지 않은데 이 정치에 도전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량을 펼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핫한 인물 누굴로 꼽으시겠습니까? 오랜 정당 취재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재밌는 선거는 부산 북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이라
하정우 수석이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막 노련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보는 재미가 좀 꿀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는 어디가 될까? 평택을이 아닐까.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오자대결 구도에서 다자간 구도도 쉽지 않은 아주 복잡한 함수가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공방들이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상처뿐인 영광일 때도 있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끝까지 신사답게 끝까지 품격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출신들이잖아요. 좀 다른 정치를 보여줘야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영남의 변화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 끝나면 지도 딱 한반도 지도 놓고 동서가 쫙 빨강파랑으로 분화되는 이번 선거도 역시 채널 돌아가는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발화점이 대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또한 상당히 주목이 된다. 대구의 변화가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소위 영남토호, 영남기득권, 영남자민련 이렇게 불렸던 국힘의 소멸 과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지켜볼지 아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국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